사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사주 분석을 뭐 철학관이나 아니면 사주 카페 같은 데에서 이렇게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대부분의 사주 카페나 아니면 철학관에서 상담을 받을 때 저는 항상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서 돈을 내고 자기 이제 사주를 얘기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거기서 뭐 재물운이 좋다 아니면은 뭐 배우자 운이 좋다 언제 결혼하면 좋다 그러면은 그냥 그 상대방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상담하는 사람이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하다는 그런 뭐 명성을 얻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사주 카페나 뭐 그런 데에서 그냥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뭐 얼마나 정확한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내놓고 돈만 주고 그냥 그 말하는 대로 그냥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체가 잘 신빙성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사람이 재물 보기 좋다. 그러면 왜 재물 보기 좋은지, 그 사주 명리학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학문이잖아요. 학문이고, 이걸 이제 공부하는데도 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카페에서 강좌도 하고 있지만, 지금 그 20시간이 넘게 그렇게 강좌를 했는데 아직 중간 정도밖에 오지 못했어요. 중간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암기할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 그런 공부를 했으면 왜 재물 보기 좋은지 그걸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모르더라도 그걸 쉽게 풀이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 상대방이 수긍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사주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 재물운이 좋다, 나쁘다. 다 듣는 사람은 그냥 듣고 그래서 어디에 갔더니 재물운이 좋다 그러는데 어디에 갔더니 또 나쁘다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그 학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제도권에 들어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교가 있어가지고 뭐 무슨 학교 출신 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진짜 이 사주명리학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불러주는 대로 그냥 떠드는 대로 그냥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 설명을 해줄 때에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명리학적인 그 근거를 갖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뭐 전문 용어 같은 거 쓰지 않고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하면 상대방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리고 상담을 받는 분들도 그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사주 분석을 받을 때 누구나 다 자신에게는 좋은 운만 흐르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물론 좋은 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나쁜 운도 들어오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보통의 그런 운도 들어오고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는 것이지 항상 좋은 운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주 카페나 철학관 같은 데 가면 뭐 운이 좋다, 뭐 돈 많이 벌 수 있다, 뭐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항상 그렇게 떠드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돈 많이 벌고 전부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주 분석을 정확히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그런 인생의 굴곡이 이 사주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대 사람들이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그런 나쁜 내용,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을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 상대방이 화를 낼까봐, 받아들이질 못할까봐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쁜 말은 못 해주고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식의 이제 상담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일단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조언해 주는 것이 그 올바른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담을 받을 때 나쁜 말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다른 데 가면은 돈 많이 번다는데 왜 나한테 재물운이 나쁘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발심이 생겨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나쁜 말을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상담 받는 분들이 다시는 그 사람을 찾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고요. 다시는 찾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계속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 명리학계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된 이유는 물론 이 상담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이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 상담 받는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좋든지 나쁘든지 일단 정확하게 듣고 그리고 이 내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 사주 상담을 받는 그 가장 큰 의미는 내가 미리 알았잖아요. 내 인생의 운의 흐름을 미리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 사주 상담을 받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서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주 내용이 나쁜데 그걸 이제 계속 좋은 말만 한다는 얘기는 일종의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들으려고 내가 적지 않은 막 3만 원, 5만 원 막 이런 돈을 내고서 그런 상담을 들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하는 분들도 그렇고 상담하는 분들은 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그 상대방이 사주가 잘 안 맞는다.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이 사주 이론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주 이론대로 분명히 그렇게 나왔는데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원리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뭐 재물 보기 좋다 나쁘다 뭐 언제 결혼하는 것이 좋다 뭐 배우자 오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혼자 떠들어 봤자 그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하고 그 똑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하고 그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국에만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남성이니까요. 그 여자를 빼고 같은 날 사주팔자가 완전히 똑같은 그 남자들만 약 1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인생의 결과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고 왜 똑같지가 않냐면 물론 외모도 다르고 그 가정 환경도 다르지만 그 삶에 대한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삶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요. 그러면 아무리 사주팔자가 똑같아서 그 운의 흐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도 그렇고 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다 움직일 운자, 바뀔 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뀌고 움직인다는 것을 변화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운도 중요하지만 일단 자기가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사주를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이 사람의 인생을요,
그 한 수명을 한 60년만 잡아도 60갑자까지 있으니까 60년만 잡아도 그 50만 가지가 넘는 사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람의 사주가 70세가 넘으니까 50만 가지가 아니라 아마 60만 가지도 넘는 그런 그 사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주들 중에서요. 사람들이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하고 사주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람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5천만 국민 중에서 그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사람들은 사주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주들도 나름대로의 다 특징이 있어요. 뭐 충과 합이 많다든가 뭐 한쪽으로 오행이 쏠렸다든가 뭐 역마살이 강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본인의 사주를 보면 특징이 아주 뚜렷합니다. 이 사주는.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한눈에 보더라도 딱 들어오는 특징이 토만 5개예요.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쫙 돼 있죠. 기라는 이 한자하고 미축 이렇게 해서 토기운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주팔자 8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 5글자가 토기운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주팔자는요. 전부 다 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음팔동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그 음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게 쉽게 말해서 좀 남성적인 것에 반대로 좀 여성적이면서 좀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좀 소극적이고 뭐 이런 식의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또 고집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좀 그 남자답게 뭐 통이 크고 뭐 배짱 있고 뭐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와 반대로 좀 속이 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반면에 좀 소극적이면서도 고집은 상당히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 토라는 것이 전부 다 그 비견, 겁재 뭐 이런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자존심이 상당히 셉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자의식이 아주 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일반적인 직장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고 뭐 전문직이나 아니면 독립적인 일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주는요, 이 같은 토만 5개가 되기 때문에 이 비견이라고 적혀 있는 이 성질, 이 토만 5개나 되는 이 토에 대한 성질을 확실하게 해석을 해야 이 사주에 대한 그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견만 지금 4개가 쫙 깔려 있어요. 미미미 축 하면서 이 밑에는 전부 다 토기운만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토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좀 고집이 세면서 좀 어리숙한 면도 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 행동할 때 빠릿빠릿한 게 아니라 약간 좀 어리숙한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즘에는 그 형제 자식들을 별로 많이 낳지 않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형제가 있어봤자 뭐 1명, 많아봤자 2명 이런데, 그 예전에는 그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고, 이 사주에서 그 형제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별로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형제운이라는 게.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는 이 형제운이 별로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형제랑 사이가 나쁘다 뭐 그런 것보다는 크게 형제에게 덕을 볼 일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양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친구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내가 그 반말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 같은 그런 존재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남자에게는 또 군대도 가니까 군대 동기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기, 입사 동기, 뭐 이런 사람들이 본인에게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30살이고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니까 이 친구라는 존재가 본인에게는 그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차라리 그 친구들보다는 나이 많은 선배 아니면 나이 어린 후배를 만나서 사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영향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자체가 인성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인생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위에서 나를 좀 도와주는 그런 맛도 있어야 인생을 좀 쉽게 풀어갈 수가 있는데
본인에게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장간에 보면은 이 화기운이 정화라 그래갖고 세 개나 짝 깔려 있기 때문에 이 그 드문드문 뭐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드문드문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본인의 뭐 인생에 오늘 확 바꿀 만한 그런 귀인을 만난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풀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이 강한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은요, 본인은 또 기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요, 마음에 안 든다든가 아니면은 뭐 화가 났다든가 그럴 때 그것을 그때그때 다 풀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꿍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막 그 화가 나가지고 그걸 풀지 못한 거를 막 참지 못해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뭐 아주 뭐 질이 나쁜 사람을 만났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막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막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열받는다. 그러면은 이것을 꾹꾹 참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터트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화나는 일이 있다든가 막 그런 일을 뭐 모욕을 당한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참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리고 싸울 일이 있으면 같이 싸우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결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돼갖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그걸 잊어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욕을 당했다든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못 잊어먹어요. 막 10년, 20년 지나고 막 그래도 잊어먹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푸는 게 좋죠. 그리고 또 배려심도 많아갖고요. 그 상대방을 너무 배려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그 나쁜 말로 하면 그렇고 좋은 말로 하면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장 이런 것을 뭐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그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그 확실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 축하하고 미라는 게요. 이게 이제 어떤 기운이냐면 화개살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화개살이 강한 사람들은 예체능적인 소질도 있어요. 그리고 그 뭐 미술이나 예술 뭐 이런 것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미 자체가 화개살이지만 그 역마살의 그런 기운도 강해서 좀 돌아다니고 활발하고 뭐 그런 기운도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미만 지금 세 개가 짝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가만히 고정되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그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역마살의 기운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주에서 이제 그 한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미만 세 개가 쫙 있으면서 이게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축미충으로 깨지거든요. 축미충으로 이게 화개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화개충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요, 이 두 개만 있으면 축미충인데, 이 미가 이제 두 개가 있고 축이 하나가 있으면 쌍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미가 세 개가 있고 축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쌍충도 아니고 쓰리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미라는 그 미토 세 개가 축토에 가서 그대로 그냥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아주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화개충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를 쭉 하다가 중도 포기를 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남들은 다 4년이면 졸업하는데 나는 5년, 6년, 7년 막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 한 가지를 이렇게 딱 했잖아요. 하다가 쬐끔 하다가 이렇게 딱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히 쭉 해갖고 어떤 무슨 성과를 거둬야 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한 가지 자격증 따려고 공부했으면 끝까지 공부해서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가, 학교를 다녔으면 끝까지 다녀서 졸업장을 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화계충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쭉 하다가 그것을 끝까지 못해요. 그런 그 에너지가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심하게 적었는데요. 그 중도 포기의 습성을 고치지 못하면 인생에 희망 없음 이렇게 적었어요. 좀 심하게 적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적었고, 본인이 지금 경찰직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찰 간부직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그 시험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7급 시험 중에서도 그 공안직으로 경찰직은 특히 또 인기가 있잖아요. 그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 권력 집단이기 때문에 같은 급수 중에서도 뭐 행정직이라든가 보건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본인의 그 실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사주를 보면은 있잖아요. 이 사주를 보면 경찰에 딱 맞아요. 적성이. 일단 적성이 경찰에 맞고요. 그리고 관운도 있어요. 여기 을목이라고 이 딱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간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붙는다면 이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본인이 이제 그 적성에도 맞고 잘 활동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럼 시험운이 있느냐? 물론 간운도 있어요. 간운도 있고. 그런데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요, 사실 뭐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갖고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지만 내가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요, 바로 본인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 커트라인에 그 근접을 해서 그 모의고사를 풀면 항상 커트라인보다 뭐 몇 점 더 높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운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요, 뭐 사주 상담 같은 거 받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붙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는 일단은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커트라인에 근접을 해야 돼요. 근접을 한 상태에서 이제 운을 따지는 거지, 실력이 만약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도 의미가 없죠.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 보내준 글을 보면은요, 되게 어느 한 가지를 딱 정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이것도 쬐끔 했다가 저것도 쬐끔 했다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화계충의 그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집중해갖고요, 거기에 매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토가 강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요, 또 그 웬만한 일에는 잘 만족을 못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잘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참 괜찮다, 괜찮은 일이다, 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목표로 하시는 그런 경찰 간부라든가 뭐 이 정도에 합격한다면 몰라도 사람들이 갖는 그냥 그저 평범한 일 있잖아요. 그런 일에는 그 쉽게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중요한 게 그 한 가지, 벌써 지금 30살이잖아요. 30살이고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하셨으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됐거든요. 원래 결혼 종료기는 20대예요, 20대. 요즘 사람들이 하도 결혼을 늦게 하니까 이제는 막 30 정도 됐으면 막 젊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 실제로는 30살이면은 노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혼할 때도 이제 지나셨고 이제 빨리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일단 한 가지를 딱 잡아갖고 거기에 매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경찰 간부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뭐 이 다른 것에 이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붙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고시 준비하듯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그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들어오는 운이, 여기 30대에 이렇게 목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 목이라는 것이 그 공부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본인에게는 관운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붙을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공부라는 것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점수가 일단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접하는 그 실력이 돼야지 그 다음에 운을 따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 운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재물운을 보면은요, 재물운을 보면 이렇게 그 비경 겁재가 강한 사람들의 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그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비견이든지 아니면은 뭐 재물운 정제 편제든지 아니면 정관 편관이든지 모든 걸 떠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오행이 치우쳐져 있는 것은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아닌데요. 특히 본인처럼 이렇게 비견이 많은 이런 사주는 그 사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주를 따지는 집안들 그런 데 가면 그 신랑감으로는 상당히 불리한 사주예요. 여자의 입장에서 관이 많으면 관사론잡이라 그래갖고 여자가 관이 너무 많으면 그 사주 이렇게 따지는 집안에서는요 그 여자를 좀 멀리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를 멀리하는 그런 사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감으로 좋지 않은 사주 1순위가 비견 겁재가 많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처럼 이렇게 비견이 많은 사주 이런 사주가 신랑감으로 그 가장 꺼리는 사주예요. 참 충격적이죠. 상당히 충격적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지금 옆에 재물운이 하나 있잖아요. 재물운이 하나 있는데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남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못 벌면 그 신랑감으로서는 상당히 그 마이너스가 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남자에게 그 재물을 나타내는 게 이 재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재는 동시에 여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운이 나쁘면 여자운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재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거거든요. 내가 극한다는 것은 내가 가서 쟁취한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일단은 이 나하고 똑같은 오행을 나타내는 이 토기운이 전체적으로 5개나 되잖아요. 5개나 되니까 토국수 하면서 그 재물을 나타내는 거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에 이제 그 집안에 형제들이 많아요. 집안에 형제들이 많다. 그러면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줘도 이 형제들끼리 논아 가져야 되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처럼 이렇게 이 재물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를 나타내는 비견이 4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재물을 취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자를 나타낸다고 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운도 별로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극하는 거거든요. 토국수 해가지고 그 극하는 그 대상이 여잔데 이 밑에 4개나 깔려갖고 계속 토국수예요. 토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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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국수 하면서 전부 극하는 것만 4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계속 당하기만 하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여자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비견 겁재가 강한 사람들 중에 뭐 화려한 연애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 내가 젊었을 때 뭐 여자라 여자들이 줄을 섰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진짜 나를 거쳐간 여자만 해도 한두 명이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남자들끼리 만나면 막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화려한 연애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중에 비견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 사주로서는 상당히 그 안 좋은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돈 버는데도 애로점이 있고 그리고 여자에게도 그다지 인기가 없고 그러니까 여자 운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돈하고 여자 운이 별로 없다는 건데 그게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갖고 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이미 알았으니까. 내가 이미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비견이 강한 그런 남자다. 그리고 비견이 강한 남자의 특징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좋지 않은 것은 내가 극복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더욱 개발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본인의 그 자존심도 좀 세우고 본인의 자존심도 세우고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저는 그 경찰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 시험을 붙느냐 떨어지냐는 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견이 강한 사람들이 특히 경찰직 시험을 잘 붙는다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밑에서 화계충이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중도 포기가 많은 그런 사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가지를 딱 잡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그런 끝까지 나가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뭐 이거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 중도 포기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여기 술이라는 기운이 하나 들어왔을 때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축이 들어왔을 때 축미충으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년하고 술년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대운에 보시면은 54세 정축대운이에요. 이때 축미충으로 깨지니까 이 대운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년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치고요. 34살 무술년, 그리고 46살이죠. 경술년, 58살 임술년. 이럴 때 술년이 들어오면 축술 및 사명살이 형성이 돼요. 이때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토기운이 너무 강해갖고요. 하여튼 토기운만 들어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세년 중에 이 그 해마다 들어오는 세년 중에 보면 토로만 이루어진 때가 34살 무술년이에요. 이때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5살 기미년. 이때도 안 좋고요. 그리고 64살 무진년. 이렇게 위아래로 토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해에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0살이니까 24살 경진대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경이라는 것은 토생금으로 이 토기운을 빼주니까 좋아요. 근데 밑에 진이라는 것은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토라는 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게 이제 그 밑에는 뭐 목기운이라든가 화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서 들어오니까 지금 대운이 그 흐르는 운이 뭐 특별하게 좋다든가 특별하게 나쁘다든가 이렇게 강하게 그 위아래로 용신이 들어온다, 용신운이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건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내가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무난한 운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설명을 할 때 뭐 무슨 해는 나쁘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그 좋으니까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쁜 운이 들어올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나쁜 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제가 무슨 충국이 발생한다, 뭐 토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찍어드렸잖아요. 이럴 때에는 그 특별히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욕심, 첫 번째로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남을 도우면서 봉사하는 삶.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를 하시고요.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얼마든지 나쁜 운을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요. 이 토기운이라는 것은 물론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데 이 나쁘다는 게 그 사람의 그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나쁜 운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토가 중간을 나타내잖아요. 그 극단에 처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중간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물론 나쁠 땐 나쁘지만 사람의 생명을 그 위협할 정도의 그런 큰 일은 안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쁠 때 막 사고도 나고, 교통사고도 나고, 막 불구도 되고 죽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제가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본인은 자존심 자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뭐 본인이 무슨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한다든가 누구에게 모욕을 당한다든가 어떤 나쁜 놈 만나갖고 하여튼 무슨 막 나를 막 화나게 했다. 그랬을 때에는 꼭 참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같이 싸워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경찰직 준비하는 것은 그 본인은 간운도 있고 그리고 들어오는 대운에서 이 간운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 이 경찰이라는 것이 본인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미충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화계충이라 그래서 이 중도 포기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딱 잡고 거기에만 100%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매진하는 것. 그렇게 하면 본인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기운이 들어올 때, 위아래로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를 좀 조심해야 된다. 25살 기축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본인은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일단 토기운이 들어올 때는 그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세 가지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삶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건강은 위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이 이제 40대 되고 50대 되고 그러면 특히 유의해야 되고 이 위라는 소화기관은 과식을 하면 나빠지니까 이 음식을 먹을 때 과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애인 되시는 분과의 그 궁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그 본인의 그 사주팔자고요. 이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그 보내주신 그 여자분의 그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 궁합을 한번 볼 텐데요. 이 궁합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이 궁합이라는 게요. 실제로 사람들이 뭐 천생연분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궁합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데 좋은 궁합을 만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확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60갑자가 있는데 서로 그 60갑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뭐 서로 생해주고 충하하고 막 이런 거 따지는데요. 확률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이 궁합이 좋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이성을 사귀잖아요. 이성을 사귀어갖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딱 골라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뭐 소개도 받고 아니면 연애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데 결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깊게 사귀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몇 명 안 되죠. 뭐 소문난 플레이보이나 플레이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많이 사귀어봤자 한 3명, 4명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5명 이상 그렇게 사귄다면 그 사람은 그 진짜 그 여자 그 이성 사귀는데 그 도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는데요. 그 소수의 사람들 중에 그 나하고 그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을 딱 만난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 사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주팔자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 부모님이 그 해주신 대로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받은 그 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나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 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운이 좋아도요. 결혼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좀 부족한 점이 많아도 궁합이 잘 맞는 그 배우자를 만났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위 1%, 상위 5%막 이런 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궁합이 좋은 사람들은 그
어려울 때 서로를 위해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막 싸우고 뭐 이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궁합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 만약에 사주를 이제 배웠잖아요. 거의 사주를 일찍 배웠다면 그 사람이 이제 사주를 배운 그 가장 큰 장점은 뭐냐? 결혼하기 전에 이 좋은 궁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겠죠. 어떤 사람이 사주를 배웠는데 미혼이란 말이에요. 젊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결혼할 때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는 상당한 플러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주를 모르는 사람은 뭐 궁합 얘기하면 막 짜증내잖아요. 엄마는 뭐 아직도 그런 거 따지느냐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귄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1, 2년 지난 다음에 뭐못 살겠다 그러고 뭐 이혼하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또 이혼율이 높고 그런 시대에 이 궁합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는데 이 실제로는 그렇게 그게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궁합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그 세부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일주가 있잖아요. 일주가 본인을 나타내는 이 일주가 이제 남자분은 기미일주예요. 여자분은 무진일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갖고 충국이 발생하면 안 돼요. 합의되면 더 좋고 충국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기미일주하고요. 무진일주는 위아래로 다 토기운입니다.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에요. 여자분은 위아래로 다 양토, 남자분은 위아래로 다 음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충국은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특별히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일주 자체를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같은 기운이고 이것이 겁재에 해당이 되잖아요. 서로 겁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 충국은 아니지만 뭐 특별히 뭐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따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부족한 기운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궁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남자분이 지금 토가 5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분은 토가 부족해야 돼요. 토가 부족해야 됩니다. 좋은 궁합이 되려면. 왜냐하면 남자분이 너무 많으니까 여자분은 토가 부족해갖고 이 모자른 토기운을 남자분이 채워주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분은 5개인데 여자분도 3개나 됩니다. 여자분도 토가 약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더 이상 채워줄 게 없죠. 두 분이 합치면 토기운만 8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여자분은 또 화기운도 강하거든요. 그런데 남자분은 화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기운을 채워주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하고 목기운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이 남자분은 금기운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여자분은 금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여자분은 금기운을 좀 채워주든가 아니면 여자분이 남자분 금기운을 좀 채워주든가 이러면 좋았는데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있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두 분의 궁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주는 면도 물론 있지만 화기운 같은 것은 이렇게 채워주고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히 좋은 사주는 좋은 궁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통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남자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남자분에 있어서 용신이 있잖아요. 용신.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 그리고 여자분에 있어서 용신. 나에게 들어오면 좋은 에너지가 같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보면은요. 이분은 토기운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자분도 토기운이 강해요. 화하고 토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한테는 무슨 토기운을 빼주는 금기운이라든가
아니면 수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신운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남자분한테도 이 토기운을 빼주는 화기운이라든가 수기운이라든가 이런 것이 용신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용신운이 서로 같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는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궁합이라는 게요. 이 가장 좋은 궁합은 제가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이 일주끼리 비교해서 무슨 충국이 발생하지 않고 무슨 합이 된다든가 뭐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서로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는 거. 그 점에서 그 두 가지에서 딱 부합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신운이 같다는 얘기는요. 서로 채워주는 것이 없는데, 서로 채워주는 것이 없을 경우에는 그 같은 오행을 갖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용신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용신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채워주는 것도 없는데 용신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이제 일단은 용신은 일치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분이 만약에 이렇게 사귄다면 절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 두 분의 그 궁합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뭐 한 점수를 주자면은 한 65점 정도. 그 정도를 줄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사귀었는데 뭐 궁합이 나쁘니까 서로 결혼하지 마라. 뭐 이 정도는 또 아니다. 뭐 좀 애매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분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벌써 나이가 두 분 다 30세잖아요. 그런데 남자분이 앞으로 뭐 여자분이 갑자기 또 어떻게 생겨갖고 뭐 더 좋은 사람을 만난다. 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여자분하고 그 계속 잘 이어진다면 굳이 뭐 결혼을 뭐 반대한다든가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사주 궁합 자체는 그렇게 뭐 특별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서로 이제 그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한 다음에 서로 얼마나 그 서로 노력하느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 속 시원하게 뭐 궁합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그 할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그 이성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뭐 공장에서 물건 가져오듯이 금방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막 충국이 발생을 하고 일주끼리 충국이 발생을 하고 막 그 서로 채워주는 거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이제 그 사주 분석은 이제 다 했는데 사주 분석은 이제 끝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주 분석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운을 갖다가 뭐 그 좋으니 나쁘니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 분석을 어떻게 보면은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벼운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정지 씨하고 그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연이 없으면 이렇게 사주 분석 같은 걸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이정재 씨의 앞날에 그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 사주 상담 내용을 보시고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또 소개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위에 있는 분 소개시켜 주실 때는 그 유료로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오늘 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